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TV 제주방송 오유진 앵커입니다. 네, 지역의 일꾼을 뽑는 6.3 지방선거 이제 2주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KCTV 제주방송과 삼다일보, 한라일보, 헤드라인 제주가 마련하고 있는 후보 토론회, 도지사, 교육감 선거에 이어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입니다. 네, 오늘 토론은 6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토론회 꼼꼼히 지켜보시고 후보 선택에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왼쪽부터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고기철입니다. 네, 다음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토론 방식과 자리 배치는 대표자 회의를 통해서 결정됐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사전에 정한 약속과 시간 잘 지키셔서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내가 왜 서귀포의 국회의원이 돼야 하는지 출마의 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고기철 후보 먼저 시작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고기철입니다. 두 번째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히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멈춰져 있는 서귀포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느냐 결정하는 선거라고 봅니다. 지난 26년간 민주당이 서귀포 정치를 책임져 왔습니다. 하지만은 민생과 지역 경제는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갈등과 분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귀포의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건설 수주, 서비스업, 생산업, 판매 그러다 보니 하락하다 보니까 청년층이 대거 유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현장을 떠나지 않고 고민해 왔습니다. 이번만은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매우 큽니다. 이번 선거는 반드시 정치 권력을 교체해야만이 서귀포의 미래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성범 후보의 출마의 변입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가 키운 사람 이재명 대통령의 일꾼 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김성범입니다. 저는 이곳 서귀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서귀포에서 다녔습니다. 감귤밭에서 부모님과 함께 땀의 가치를 익혔습니다. 그리고 저는 1차 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 의료 문제와 청년들의 불안감까지 서귀포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앙정부를 움직이는 방법도 잘 알고 있습니다. 32년 공직생활에서 해수부 차관 그리고 장관 직무대행을 맡으면서 해양수산 전반을 책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실행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서귀포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후보들로부터 출마의 변을 들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 임하면서 제주도와 서귀포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약들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본인만의 핵심 공약을 소개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시간은 3분이고요. 김성범 후보 먼저 시작하시죠. 네, 서귀포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세 가지 약속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물류혁신으로 서귀포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농민들은 생산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물류비 부담이라는 짐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물류혁신을 통해 서귀포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끌어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항을 농수산물 특화항만으로 전면 육성하겠습니다. 감귤과 월동 채소, 수산물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국의 소비자에게 연결하겠습니다. 공공 팔레트 시스템을 도입해 농가 물류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농어민들이 개별적으로 감당하던 물류 부담을 국가와 공공 시스템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둘째,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시민이 안전한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서귀포 시민들은 아프면 제주시와 육지로 나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서귀포의료원의 필수 응급의료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등 전문 인력이 서귀포에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소아과, 산부인과, 심야약국을 확충하고 읍면 지역 응급의료망도 강화하겠습니다. 성산에서 대전까지 지역별 의료 접근성을 세밀하게 보강하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요양병원과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늘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서귀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겠습니다. 환경을 지키면서 함께 성장하는 서귀포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1차 산업과 생태, 치유 관광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농어촌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오래 머물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관광으로 바꾸겠습니다. 제주 4.3 그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기반으로 서귀포를 글로벌 교육과 국제회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당장 2028년에 개최되는 UN 해양총회 관련 행사를 서귀포에서 개최하겠습니다. 미래 신산업과 연계한 좋은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창업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들이 서귀포에서 떠나지 않고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쌓아온 경험과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이상의 약속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네, 김 후보님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기철 후보님 핵심 공약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서귀포 시민 여러분, 지금 서귀포는 매우 힘듭니다. 농가, 어가, 그리고 소상공인 매우 어려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귀포를 청년들이 돌아오고 멈춰져 있는 서귀포를 뛰게 할 핵심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2공항입니다. 반드시 완성하고 서귀포 미래산업으로 연결하겠습니다. 11년 동안 성산 주민들은 재산권 제한과 개발 억제로 큰 고통을 감내해왔습니다. 저는 제2공항 추진 과정에서 주민 피해 보상과 배후 지역 지원을 국가 책임으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시가 기준 보상 관련된 특별법을 추진하고 공항 운영과 면세점 수익 일부를 제주와 서귀포의 발전기금으로 환원해 공항의 이익이 지역 경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공항과 연계한 항공특성화대학을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대학이 만들어지게 되면 항공정비, 드론, 스마트 물류 산업 인재를 서귀포에서 직접 키워 청년들이 제주를 떠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가가 외면한 4.3 재산 피해 보상과 도로로 편입되어서 보상이 안 된 용지가 미불 용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반드시 해결해서 어려운 시민경제를 회복하는 데 마중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마사의 본사를 서귀포로 이전하겠습니다. 서귀포는 전국 최대 말 사육 기반을 가진 대한민국 말 산업의 중심입니다. 하지만 정작 컨트롤 타워는 제주에 없습니다. 저는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에 맞춰 마사의 본사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승마, 치유, 관광 산업이 결합된 말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 청년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농어민 생활 안정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생활이 가능한 안정적인 소득 구조를 만들고 제주 최대 문제인 해상물류비 부담 해결을 국가 책임제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응급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AD 자동 심장 충격기 경로당 임무 설치 확대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서귀포는 지금 결과를 만드는 정치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해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있는 2년 동안 열심히 뛰겠습니다. 서귀포의 멈춘 경제를 반드시 다시 살려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후보들의 서귀포 발전 전략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첫 번째 주도권 토론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도권 토론은 각 7분씩 드리겠고요. 주제는 방금 들으신 내용을 포함해서 상대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검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은 1분 이내로 해주시고요. 네, 답변 시간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철 후보 먼저 진행해 주시죠. 네. 네. 김성범 후보께서는 아까 이재명이 믿는 일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으시죠? 네. 국회의원은 정부를 견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믿는 일꾼, 저는 이제 민주당이 믿는 일꾼이라고 한다라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이 믿는 일꾼, 과연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 됩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의 의무는 정부 견제도 있습니다만 지금 서귀포 여건을 고려를 할 때 많은 예산 따오고요. 현안들을 법률로 제정하는 일들이 더 시급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데 중앙정부와의 협조,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일꾼이라는 이 타이틀이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서귀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답변 시간을 제한하겠습니다. 네, 뭐 일부 맞는 말씀이도 됩니다만은 서귀포 사람들은 지역의 일꾼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선거위에 늘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의 현안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발표했던 공약들은 다 현장에서 목소리를 들었던 공약입니다. 이런 현장을 중심으로 한 공약이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이 믿는 일꾼, 그리고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 공천이 받아서 일반 서귀포 시민들은 내리꽂은 인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부모님, 형제자매 많은 친구들이 서귀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았던 이 일인 해양수산 관련해서 많은 지역 해양수산 관련인들하고 소통해 왔습니다. 네. 서귀포와 계속해서 소통해 왔다는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그 대답을 이렇게 해석할지 참 궁금합니다. 해양 분야에서 32년간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서귀포위에서 딱 집어서 재임 기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서귀포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에 있는 많은 항만 그리고 국가어항 개발 사업에 제가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해양 레저, 그다음에 수산업의 발전, 수산물 위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양수산부 예산을 지원하는데 제가 과장 때든 국장 때든 필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를 하지 못하는 거 봐서 과연 서귀포 시민들은 우리 해양수산부에 오랫동안 계시면서 서귀포의 이익을 어떤 이익을 주었는지 아마 궁금해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어가 인구가 지난 10년간 50.3%가 감소했습니다. 어가 수도 43.4%가 줄었습니다. 32년 동안 해수부 경력자가 함께한 시간의 결과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습니까?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게 되면 같은 기간 동안에 농가 수가 감소하는 것보다는 더 많이 감소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근해의 수산 자원이 많이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그동안의 과잉 어획 이런 것들이 이유입니다. 그런 여건들 때문에 제주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수산업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정부 정책으로 어선수를 감축시키는 사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따른 영향인 것이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 어선수를 줄이는 대신 어선당 생산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어쨌든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1차 산업 중에서 농업과 업이 매우 중요한 비중,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자원을, 해양 자원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칭따오 항로 개설에 대해서 아십니까? 칭따오 화물선 사업. 네.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얼마 있습니다. 적자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 금액까지는 뭐 제가 정확하게 금년도 들어와서는 화물 하나도 실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3번이 있었고요. 그리고 매년 70억 이상씩 하게 되면 3년 동안에 한 210억 정도가 적자 보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적자가 상당히 누적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허가 관청은 어디십니까? 이거에 대한 그 판단과 결정은 제주도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거에 대한 부분, 최종 그 승인은 부분과 관련돼서 이거에 대한 이제 최종 관련된 승인은 절차를 해수부였습니다. 이거에 대한 최종 이제 승인은 해수부 소관이었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해수부 차관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예, 저는 작년 6월부터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25년도 7월에 이 칭따오 관련된 화물선 관련된 해수부 항로가 개설이 최종 승인이 됩니다. 그 당시에 후보께서는 해수부 차관이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이라고 행안부에서 해석을 내리는데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행안부와 제주도의 관계라서 그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 이유는 그러면 없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차관이셨죠? 네. 그리고 행정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칭찬도 이제 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32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전반적으로 어떤 항로 개설을 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 절차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판단은 당시에 차관께서 하셔야 되는데 그거 제대로 하셨습니까? 그것은 해수부의 판단 권한이 아니고요. 그 권한은 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해수부가 한 것은 이해관계에 있는 다른 업종들과의 충돌 문제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이런 최종 부분들에 대한 승인은 것을 해수부에서 점검하고 네. 큰 문제 없다라고 그럼 회신을 이거에 대한 했었습니다. 최종 승인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해수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최종 판단은 제주도정에서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승인의 이거에 대한 허가는 네. 최종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까? 네, 고 후보님, 예, 네. 시간이 다 돼서요. 고기철 후보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김성범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작하십시오. 예. 네. 제2공항이 어쨌든 현안이기 때문에 제2공항 말씀을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는 고 후보께서는 제2공항을 2027년에 착공 목표다, 착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은 11년 동안에 공항이 표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러면 부분들을 현재 앞으로 남아 있는 조기에 착공해달라는 절차들이 의지의 어떤 표현이라고 것이 이렇게 있는지 이야기하시면 됐습니까?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앞으로 남아 있는 절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환경영향 말씀을 평가가 해주십시오. 지금 남아 있고요. 9월달에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나게 되면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와 도의의 심의를 거칠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실시계획이 완성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인허가 그리고 토지 수용 이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잠깐만요. 이제 거기서 실시 계획이 완성이 된다고요? 병행을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지금 한편으로는 환경영향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본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예. 기본 설계와 관련해서 이거는 공사의 대략적인 규모와 설계의 기본을 정하는 용역인데 그 다음 절차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네.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심의가 환경영향 평가는 지금 완성이 현재 돼야 됩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기본 그렇습니다. 설계를 하고 나면 네. 실시 설계라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예. 드렸습니다. 예. 아까는 실시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고요. 실시 설계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항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설계 맞습니다. 도서를 만드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실시 설계를 네, 하는데 관제타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알고 계신가요? 실시 최소 저는 설계는요. 실시 설계는 이제 병행을 하게 되면은 압축해서 병행을 하게 되면은 1년 내에 다 마무리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가 마친 이후에 착수할 수 있고요. 실시 설계가
이 정도 규모의 공사라 그러면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에서 예를 그러면 들어서 절차의 과정을 지금 지연으로 후보님 생각하지 제가 말고 질문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압축적으로 하게 되면은 11년 동안에 멈춰져 있던 부분을 자, 조기에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설계를 안 하고 공사를 하시겠다는 그렇지는 말씀이세요? 않습니다.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전하게 그렇습니다. 하려 그러면 네. 기본 설계도 아직 진행되고 환경영역 평가에 있고요. 관련된 부분에 보완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회자님, 네, 지금 말씀하십시오. 제 주도권인데 네. 아,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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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도권 알겠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예. 기본 설계 진행 중이고요. 기본 설계가 끝나면 실시 설계를 해야 되는데 1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환경영역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환경영역 평가가 다 되고 실시 설계가 되면 인허가와 관련돼 있는 관계부처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여러 달 걸릴 수 있는 프로세스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절차들이 벌써 지금 2026년 5월이잖아요. 이거를 내년 중이라고 하면 이제 한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기본 설계, 실시 설계하고 관련 절차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조속히 제2공항을 착공해야 된다고 하는 또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형 공사일수록 또는 이렇게 갈등이 많은 공사일수록 절차적인 과정들을 하나하나 거쳐서 그런 갈등의 소지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이는 제가 많은 대형 국책사업, 항만 사업을 해보면서 저도 겪었고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고 후보님 말씀하시는 걸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은 시기를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우리 유권자들을 호도하고 또 기대를 갖고 계시다고 하다가 나중에 또 실망으로 하는 이런 일의 반복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실망으로 만든 사람들은 사실은 민주당 정치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김 후보 전에 있었던 정치인도 과거에 대한 얘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 후보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는 반드시 보장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30초를 보장을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관련되는 질문입니다.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막으시면 안 됩니다. 토론의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오랫동안 11년 동안에 선거 때가 되게 되면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에 대한 액션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김성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찬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도 매우 많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셔가지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국정 최고 책임자가 강력한 의지를 선회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분이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30초 이성건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십시오.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 제2공항 관련 절차에 따라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을 바늘 허리에 묶어서 바느질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절차를 따르고 그 절차를 최대한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의견을 모아서 합의점을 만들고 그래서 이후 절차를 진행하는데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책임 있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줘야지 가능하지도 않은 시기를 제시해 놓고 그거를 또 정치적인 공방을 통해서 민주당 전 의원님들을 공박을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 공항 문제를 주도적으로 책임졌던 도정이 그럼 어디입니까?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도정이었습니다. 뭐 개인적인 연설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일정에 관해서는 정확한 절차를 인지를 하시고 그 절차에 얼만큼 소요가 되는지를 인정을 하시고 현실적인 말씀들을 해주셔야지 우리 시민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잘하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견들을 모아나갈 절차를 거라고 강조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분의 시간이 다 됐고요. 첫 번째 주도권 토론 마쳤습니다. 다음 공통 질문으로 이어가는데요. 예, 공교롭게도 제2공항 문제가 또 공통 질문 주제이어서 못다한 얘기들은 여기서 다시 또 첨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국토부가 제2공항 사업 주민투표에 대해서 차기 제기 도정에 공식 요청이 있으면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혀와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제2공항 건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주민 투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고기철 후보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제2공항 문제는 벌써 11년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미루기보다는 결정을 내릴 때입니다. 공항은 단순한 시설이 아닙니다. 제주 경제와 소상공인, 건설업체 그리고 미래 성장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 사업을 주민투표로 다시 가부를 결정한다.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선례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끝없는 갈등만 반복이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주민투표를 하게 되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서귀포 사람만 할 것인지, 성산포 사람만 할 것인지, 제2도민 전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를 아울러서 할 것인지, 이거부터 갈등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은 실행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주와 서귀포 경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제2공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주 미래의 문제입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성범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제2공항을 추진하는 데 찬성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2공항은 현재 기본계획이 고시되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안전이 확보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제2공항은 추진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이 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주민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주된 당사자인 서귀포 시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도권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7분이고요. 이번에는 주제 제한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성범 후보님 진행하시죠. 예, 우리 고 후보님은 평생 경찰에서 봉직을 하고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한때는 저희들도 이제 서울에서 자주 뵙고 했던 우리 선후배 사이입니다. 제주 출신으로서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치안관까지 되시고 또 제주경찰청장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매우 높게 평가를 하고 존중해 마지 않습니다. 후보님, 그 경찰 공무원으로 평생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가치인 것은 공감을 하시지요? 네, 맞습니다. 예, 12.3 계엄 당시에 많은 경찰 병력들이 국회 봉쇄 그리고 주민들, 시민들 통제를 위해서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다는 것들이 많은 부분 시민들의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선배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당시에 저는 경찰을 떠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 단순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현재 법적으로 여러 기관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하고 현재 사법 재판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의미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부분은 그건 당연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그때 경찰 병력은 국회를 침탈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고 후보님이나 저나 지금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과연 국회를 침탈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후보님께서는 25년 2월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당협위원장 80여 분과 함께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법원에 촉구한다. 이런 성명에 동참하신 바가 있죠. 동참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것은 제가 언론에서 그 내용들을 따온 내용입니다. 내란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한다. 이런 성명에 같이 참여했던 것으로 저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사실이 아닌가요? 제가 누누이 이제 말씀을 우리 김성번 후보께서 여기 내려오시기 전에 제가 도당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언론에 대한 답변은 일관성이 있습니다. 계엄에 관련된 부분은 사법심사를 현재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금년 2월에 나온 1심 그 판결에 따르면 군과 경찰을 국회로 보낸 것은 국헌 문란 목적이 명백하게 인정이 된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가 성립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1심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고 후보께서는 이게 1심 결과라는 이유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1심 경과에 대해서는 저도 누누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존중을 사법 판단은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은 최종심이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형법 87조 내란죄,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 내란죄입니다. 법원에서 내란죄가 인정이 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놀란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실추가 되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분열상을 초래를 했습니다. 사회적 비용도 엄청납니다. 특히 우리 제주도민 또 서귀포 시민 여러분께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피해를 경험했고 그 아픔을 아직도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이 되면 법률 제정,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이런 부분들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명백한 내란죄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이 과연 국회에 가서 보내서 이런 일을 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표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이게 최소한의 도리가 있는 것일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남아있는 신급이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명백합니다. 저도 이제 공무로서 수사 형사 부분에 있어서 법 집행을 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런 성명에 동참했던 이유는 과연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을까에 대한 제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평생 동안 법의 절차를 지켜왔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나라의 권력을 가장 정당한 방법으로 절차에 거쳐서 조사를 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수용하게 돼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당시에 공수처의 수사에 관련된 부분은 제 판단으로는 공수처가 아니라 차라리 경찰청에서 수사를 했었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수용성이 있지 않았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30초 이상 충분히 답변 기회 드린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 엄청난 상처를 준 내란 종식하고 국가 정상화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바탕 위에 그런데 공감을 해야만 우리 시민들께 선택을 요청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김성범 후보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고기철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아까 우리 답변 중에서 칭다오 항로 개설에 관련된 최종적인 승인은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로 알고 있는데 아까 자꾸 이제 제주도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습니까? 이 사업은 제주도에서 이제 네, 알고 판단을 있습니다. 해서 알고 있고요. 이제 제가 최종 승인권은 어딘지 아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해수부에서 한 일은 이러한 한중간의 항로를 할 때 관련돼 있는 다른 선사들과의 우리 이해 충돌이 차관 없는지 우리-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것이 해수부에서 한 일입니다. 드렸다는 얘기는 승인권을 해수부가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시는 겁니까? 답변을 좀 명확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물 항로에 대해서는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주도청에서 판단해서 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취지는 그렇게 했는데 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지 또는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의를 받았는지 없는지 법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해수부에서 하시고 그리고 자, 최종 승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행안부의 투자 심사를 받았는지 여부는 해수부가 고민할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주도청과 행안부 사이에서의 관계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인허가나 승인을 받을 때 제주도 도청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주장을 했다고 해서 승인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32년 동안 해수부에서 공직생활 하셨는데 당사자의 주장만 가지고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쳤는지 그리고 이거에 대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예산은 얼마큼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칭따오라는 곳이 과연 물동량 수급을 제대로 해서 적자가 보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 부분이 최종 승인권을 해수부가 가지고 있는데 아까 자꾸 그 답변을 회피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답변 주시겠습니까? 제주도청의 정책에 의해서 추진했고요. 해수부는 이러한 한중의 항로를 배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 기존에 관련돼 있는 업체에서 이해관계 충돌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그러한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승인해 주시는 큰 거죠? 문제가 없다라고 제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해주시는 그래서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경제적인 분석과 그에 대한 책임 제주도청에 있습니다. 아니 해수부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 질문은 그거였습니다.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뭐에 대한 승인권을 말씀하신 겁니까? 이 허가를 항로 면허를 개설- 받았습니까? 항로 등록을 했습니까? 개설에 대한 최종 승인권을 그러니까 항로 개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행정적으로 네, 네. 말씀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면허입니까? 등록입니까? 허가입니까? 승인이라 그랬습니다.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질문은 화물 그거였습니다. 운송 사업에 승인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면허 또는 허가 또는 등록입니다. 명확하게 좋습니다. 알고 말씀을 다 하십시오. 좋습니다. 뭐 면허든 허가든 등록이든 또는 승인이든 그 권한이 해수부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게 하시는데요. 여기 정확히 이해관계에 말씀을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이 확인해서 큰 문제 없다는 업계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회신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회신이 그 승인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까? 항로의 면허, 허가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자꾸 이제 답변을 회피하시는데 존경하는 우리 서귀포 시민 여러분, 우리 기후부께서는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두에서 저한테 답변을 잘못 주셨기 때문에 자꾸 지금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의원님,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묻습니다. 저는- 면허입니까? 허가입니까? 등록입니까? 그걸 먼저 말씀하시고 그거에 대한 권한이 누구한테 그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하셔야죠. 제가 주도권이거든요. 자꾸 이제 말씀을 짜려서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서귀포 시민 여러분, 허가나 승인이나 등록이나 승인이나 여러분들 많이 구분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쨌든 최종의 권한은 해수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무부께서는 이거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왜인지는 아십니까? 당시에 해수부 차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막대한 손실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으면은 여기서 인정을 하시고 사과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항로 개설에 따른 경제적인 분석, 제주도청의 책임이고요. 손실 보전, 제주도청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투용자 검토, 그는 도청과 해양부 사이의 일입니다. 해수부가 그 사이에 개입할 이유가 없고 개입할 권한도 없습니다. 아까 분명히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답변이거든요. 해수부가 아까 회신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등록이든 허가든 승인이든 이 절차가 저는 승인권이 해수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회신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본인의 있을 때의 책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꾸 이제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민 여러분, 지금 오영훈 도정이 가장 야단 맞는 부분이 뭡니까? 칭따오 항로 개설입니다. 이게 3년치 210억 정도가 손실을 보게 되고 잘못하게 되면은 보조금을 잘못 집행을 했다고 해서 회수까지 당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무부께서 해수부 차관 때 벌어진 일입니다. 차관은 모든 정책의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시민 고객께서 여러분, 질문을 이거 안 어떻게 하시고 보십니까? 제 말씀할 기회를 안 주시기 때문에 제가 10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객께서 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공격을 하시려 그러면 해운법 몇 조에 따른 무슨 절차를 이행하는데 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갖고 오시고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것이 답변이 없이 10초가 지났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제가 면허, 허가, 등록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승인을 했다라고 제가 하는 법에 없는 잠깐만요. 용어를 가지고 답변을 제안하겠습니다. 공격을 답변을 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신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승인의 절차가 아닙니까? 의견을 네. 수렴해서 네, 회신을 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님의 주도권 토론까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질문은 1분 이내, 답변 반론은 30초, 뭐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룰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렇게 다음 주도권 토론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토론이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 공통 질문 하나 하고 다시 주도권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 질문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입니다. 이게 추진됐다가 지금 중단돼 있는 상태인데요.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시고 만약 찬성하신다면 행정구역은 몇 개로 또 어떻게 나누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1분이고요. 김성모 후보님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저는 기초자치단체의 설치에 찬성합니다. 제가 서귀포 시민분들하고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많은 시민들께서 권한과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큰 민선시장이 있어야 서귀포가 더 발전할 거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도 시민들이 시장을 직접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행정구역 분할 방법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서귀포 시민들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고 적절한 예산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행정체제 개편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고기철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 역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 자체에는 찬성합니다. 서귀포 시민이 도청에 가서 인허가 받거나 서류를 하나 때려가는데 하루를 허비해야 되는 시간이 너무 많죠. 지난번에 오영훈 도정은 민주당 내부의 의견의 불일치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동력이 상실됐습니다. 중앙정부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사이에 행정체제 개편의 취지는 여전히 남아있어서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내려놨느냐, 주민자치 실령이 되어 있느냐 이런
애당초에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했던 이유는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서귀포로 이전해서 출장소 형태라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서귀포 시장한테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방식은 전과 같고요. 네, 주제 제한 없이 이번에는 5분씩 드리겠는데요. 잘들 해주고 계십니다. 질문은 1분을 넘지 마시고요. 반론은 30초를 지켜주시고 주도권 가지신 분의 시간을 좀 아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님 먼저 시작하시죠. 네, 아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서귀포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걸 아시죠? 예,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귀포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떤 기능이 서귀포로 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치 행정 권한이 전반적으로 다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산 편성과 실행, 또 이를 위한 국비 확보 기능들이 시청까지 와야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같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중앙에 있을 때 많이 느낀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행정체제 개편이 지난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당 자체 내의 의견의 불일치, 그 다음에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자체 내에서 의견이 일치가 본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설득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쯤 그러게 되면은 행정체제 개편이 되실 거라고 본인은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하실 어떤 단계라든가 또는 그 사전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은 행정체제 개편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금 남아있는 쟁점에 대한 의견들을 모아나가고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우리가 함께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는 이렇게 부활을 하는데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후보님도 같은 생각 아니실까 싶은데, 그렇다면 맞습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서귀포 시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매우 찬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의 지난번에 3개 구역으로 분할되는 부분은 정말 공감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부분도 아직 결정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은 광역화로 이제 가면서 어떤 효율성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 부분을 반대로 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지 못했고, 특히 또 하나는 5% 정액을 정액 교부금을 제주도에 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보 방안도 지난번에 주민들 설득하지 못했던 사안입니다. 저는 제왕정 도지사의 권한 행정체제 취지 개편의 제일의 어떤 취지였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지사 가지고 있는 인사 그리고 재정 권한, 조직권을 서귀포 시장한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같은 생각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처럼 내부적으로 민주당 자체 내에서 의견이 굉장히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앙정부도 설득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 단계로 어떻게 해서 서귀포 시민들의 행정의 접근권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귀포 시장에 어떤 권한을 주어서 서귀포 시민들이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은 도에 알아보라 이런 얘기를 시참말로 많이 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해야 된다는지 보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거를 후보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과연 행정체제 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아직 없으신 거죠?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들, 예를 들어서
지금 감귤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게 되면은 해양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축산에 관련된 부분들도 서귀포에 공통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능을 서귀포의 출장소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행정의 접근성이 매우 좋아지겠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조례로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장소를 만들면 기존의 시청하고는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의 권한을 도의 일을 보기 위해서는 서귀포 사람들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의 기능을 서귀포에 내려와서 출장소 형태로 집행을 하게 되면 굳이 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시장에게 드리는 겁니다. 권한을 주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편의를 접근성을 높여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아까 시장한테는 제왕적 도지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기철 후보님 주도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 김성보 후보님 주도권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우리 산업 얘기, 특히 1차 산업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우리 제주도의 그 지역 내 총생산 GRDP라 그러죠. 얼마 정도 되시는지는 뭐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예, 저 자료를 준비했었습니다만은 GRDP가 예, 6조 한 2,400억 정도 22년 기준으로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1인당으로 환산하게 되면은 우리 서귀포는 3,200만 원 수준이죠. 예, 총 숫자가 그렇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는 이제 1차 산업, 농수축 산업은 대략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도 뭐 이거는 뭐 크게 네.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알고 네. 계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뭐 끝자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농축 한 20% 20% 정도 네. 밖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농업인데 농업 중에서도 이제 제일 어쨌든 현실적으로 규모도 크고 중요한 문제가 감귤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귤의 1년 조수입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다 많이 알려진 숫자니까 알고 계시겠죠? 1조 3천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예, 1조 3천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21년 이후부터 1조 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통계를 좀 보니까 이제 노지 온주 밀감과 이제 망감류를 이렇게 좀 구분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산 면적이나 생산량은 노지 온주가 약 70%인데 조수입 금액으로 보면 한 50% 수준이고요. 망감류는 그 생산량 비중은 약 20%인데 금액으로는 33%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결국 망감류의 중요성이 점점 더 이제 중요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뭐 현장에 많이 계셨으니까 고 후보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망감류 재배하시는 농가분들을 만나 뵀더니 여러 가지 걱정들이 또한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혹시 후보님께서는 망감류 농가분들이 제일 요새 걱정하고 있는 뭐 이슈가 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한 가지만 말씀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여러 있다고 가지가 알고 계십니까? 있죠. 예. 네. 뭐 유류비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전규라든가 결국은 이제 농가 경련비의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손이 많이 부족하죠. 고령화돼 있고 그리고 여기 인구가 이제 유출되면서 인해 가지고 농촌 일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걸 많이 걱정하시던데요. 뭐 해결 방안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 유류비, 전기요금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뭐 이런 부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렇게 제시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먼저 한번 말씀 주시게 되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이제 오래 계셨다고 했는데 물론 당연히 저보다는 오래 계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과 또 토론은 조금 적으셨나 봅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들은 말씀 중에 제가 상당히 공감을 했던 대책은 히트펌프 공급 사업입니다. 지금 히트펌프를 설치를 하게 되면 등유를 떼는 데에 비해서도 60% 이상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요금, 유류세, 유류비 증가에 대한 대책도 되고요.
또 탄소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대책도 함께 될 수 있기 때문에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좀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일부 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 히트펌프 보급 사업을 대대적으로 한 가지, 확보해서 뭐 확충해서 질문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레드향 저도- 열과 피해 저도- 많이 들고 저도- 계시죠? 아니 일방적인 얘기가 아니라 저도 아니 이거 이렇게 제주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이 그러더라도 왔습니다. 예, 그러더라도 질문을 드렸습니다. 질문을 레드향의 하셔야죠. 열과 피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한 가지 그 전에 아까 히트펌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찬성을 하는데 지금 히트펌프가 비용이 시범 사업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히트펌프 네. 사실은 제주도권인데 굳이 아니, 말씀을 뭐, 하시니까 예. 제가 네. 히트펌프를 권장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짧게 답변하셔야겠습니다. 600평 네. 정도에 설치하는데 4~5천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원이 알기로는 필요한 한 그런 10억 정도 사업이 들어간다고 되겠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성범 후보님 주도권 토론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어느덧 준비된 60분이 훌쩍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을 만한 이제 정리 발언을 하시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고요. 고기철 후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오늘 토론이 잘 들으셨습니까? 저는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약들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4.3 재산 피해 보상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도로로 편입되어 있지만은 아직 보상받지 못한 미불용지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이렇게 해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 떠나서는 도저히 들을 수 없는 얘기였습니다. 저는 도당위원장 하면서 이 부분을 늘 많이 주장을 했고 이 부분을 국회의원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게 되면은 칭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저는 해양수산부가 반드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분 답변을 안 했습니다. 과연 손실을 끼친 이 항로를 허가해주는 승인을 해주는데 제주도 서귀포의 이익을 얼마나 가져올 수 있을지 의구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 후보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김성범 후보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서귀포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잘 보셨습니까? 누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일꾼인지 잘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선거는 임기 2년의 국회의원을 뽑는 보궐선거입니다만 서귀포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 여당과 손발을 맞출 일꾼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을 성과로 만들어냈습니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과업을 6개월 만에 끝냄으로써 실력을 검증받았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을 해주신다면 저는 바로 일하겠습니다. 서귀포의 일꾼으로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서귀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그리고 서귀포 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제가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바쁜 일정일 텐데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신 두 분 후보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서귀포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을 끝으로 3일 동안 이어진 후보 합동 토론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변화의 힘은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 한 표에서 나옵니다. 네,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